다형성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new 패키지 하시고요. 패키지 이름은 as.java.inheritance 4번,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5번. as.java.inheritance 5번이라고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메인 클래스 만들게요. new 클래스 inheritance 메인 5번.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5번 패키지에서 inheritance 메인 5번 메인 클래스. 클래스를 선언할 때 퍼블릭을 붙여주는 목적은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를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도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조금 있다가 여기에 있는 abstract와 final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는 자바 랭 패키지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는 아마 내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거의 다 아시겠죠? 이제 네, 피니쉬 하겠습니다. 네. 다형성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다형성이라고 하는 우리말도 좀 어렵고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영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형성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간단하게만 테스트를 할 거여서 저희 같은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 몇 개를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의 파일 안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뭐 간단하게 만들 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주의하실 건 있죠. 자바 파일에 퍼블릭 클래스는 몇 개만 만들 수가 있다. 한 개밖에는 만들지 못한다. 최대 한 개까지밖에 못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퍼블릭 클래스가 있으면 그 퍼블릭 클래스의 이름은 반드시 무엇의 이름과 같아야 된다? 자바 파일의 이름과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는 문법이에요. 권장사항이 아니고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클래스의 이름이 파일의 이름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에 퍼블릭 클래스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퍼블릭이 아닌 클래스는 만들 수가 있죠. 퍼블릭이 아닌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페어런트라고 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간단하게 클래스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클래스라고 선언하고요. 이름 만들어주고 시작하는 블록, 끝나는 블록. 그러면 클래스 선언이 되는 거죠. 대신에 앞에 퍼블릭을 붙이시면 안 돼요. 앞에 퍼블릭을 붙이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클래스는 파일에서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래스에는 프라이빗 클래스라는 건 없어요. 프라이빗 클래스라는 거 없고요. 패키지 프로텍티드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하실 때는 퍼블릭이냐 디폴트냐 퍼블릭이냐 퍼블릭이 아니냐 요거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요. 자, 이번에는 이 페어런트를 상속받는 child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어떤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으실 때는 무엇이라고 하죠? extens라고 하죠. 그리고 페어런 부모 클래스의 이름, 슈퍼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메서드 하나만 만들 거예요. 메서드를 뭐라고 만들 거냐면 간단하게 그냥 public void 테스트 차일드 이렇게만 할게요. 프린트문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 하나만. 나는 차일드다. 차일드 이렇게 할게요. 부모가 있고요. 그 부모 밑에 차일드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페어런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페어런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 이 페어런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차일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이번에는 얘를 상속받는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another child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문자열이 있고,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인티저가 있고, 근데 스트링과 인티저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그런 클래스들이잖아요. 그래도 오브젝트라고 하는 하나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녀석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부모 밑에서 두 개의 차일드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클래스 another child 이렇게 할게요. 페어런트를 상속받아야 돼요. 그래서 extends parent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도요, 간단하게 메서드 하나만 만들 거예요. public void test another child 이렇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프린트문 하나만 넣도록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자식이다. 이렇게 이런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페어런트도 이렇게만 놔두면 조금 심심하니까 여기도 메서드 하나 만들까요? public void test parent 이런 식으로 프린트문 하나만 넣죠. 유명한 영어 대사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세 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페어런트 클래스에는 테스트 페어런트라고 하는 그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가 하나가 있고, 얘는 차일드도 상속을 받고요. another child도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child라고 하는 클래스, 자녀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자식이 2명이 있어요. 얘네 둘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기능이 다르죠. 첫 번째 child는 child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child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그 자식은 another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요거는 남겨둘게요. 요거는 남겨두고. 일단 모양은 이런 상속을 받는 모습이다라는 정도만 남겨두고요. 자, 다형성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변수를 선언하실 때요. 변수를 선언하실 때 페어런트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페어런트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고 인스턴스 1번이라고 할게요. 차일드 1번이라고 할게요. 할까요? 변수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차일드 1번 그리고 생성을 해요. 뭐라고 생성을 할 거냐면 child라고 생성을 할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 child는 페어런트를 확장한 클래스입니다. child는 페어런트를 확장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child는 페어런트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성된 인스턴스는 얘지만 페어런트라고 선언한 변수에 할당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child1은요. child1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테스트 페어런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차일드라고 하는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는 않겠지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일드 1번 점이라고 했을 때 1번 점이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의 목록을 보여요.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의 목록을 보면 테스트 페어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브젝트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얘네들은 일단은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페어런트와 차일드만 보시면 돼요. 페어런트와 차일드만 보시면 되고 변수를 페어런트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얘가 진짜로 가리키는 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child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는 테스트 child라고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테스트 페어런트 이렇게 사용하는 것 죄송합니다. 테스트 페어런트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차일드 타입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점을 찍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보이냐면 두 개가 다 보이죠. 테스트 차일드와 테스트 페어런트가 보여요. 둘 다 보입니다. 그죠? 오전에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가 있다? 테스트 차일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메서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다운캐스팅을 사용해서 자기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오전에 한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요. 그리고 child 2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another child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든 거죠. another child를 child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child를 만들 때는 parent가 먼저 만들어지고 child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another child를 만들 때에는 parent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nother chil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고 당연히 child 2에서도요. 테스트 페어런트가 보여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캐스팅을 할 때, 캐스팅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child 2를 캐스팅을 하려고 해요. 다른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타입으로만 캐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얘가 가리키는 녀석은 another child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는 another child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자바 컴파일러가 이거를 검사를 안 해줘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뭘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코드예요. 실제로 만들어진 녀석은 참조 변수까지 쓸게요. 참조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child 1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는 얘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고요. 그 다음에 child 2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child 2는 child라고 다운캐스팅을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단지 형제일 뿐이에요. 부모가 같은 형제일 뿐이에요. 형제들 간에도 성격 얼마나 많이 달라요? 안 그래요? 아닌가? 네. 차일드로 다운캐스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another child, 실제로 자기가 가리키는 another child로 그 다운캐스팅을 해야 되지 그 자기가 아닌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바 컴파일러는 그 에러를 잡아주지 못해요. 에러가 있었다면 여기 빨간펜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줬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실행해 볼까요? 실행할 때 에러가 나요. 어디까지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까요? I'm your father까지는 출력을 했어요. I'm your father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출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위쪽에 있는 두 개는 여기서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줄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I'm your father를 출력을 했고 여기를 실행하려고 할 때 에러가 납니다. 자, 에러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실행할 때가 되어서야 cannot be cast 타입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는 캐스팅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어요. 근데 실행할 때가 돼서야 캐스팅이 안 된다. 타입 변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에러 이름이 클래스 캐스트, 클래스 타입 변환 익셉션 에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바 컴파일러가 검사해주는 문법을 검사할 때는 여기 캐스팅하는 클래스가 페어런트의 서브 클래스냐 이것만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돼요. 요렇게 캐스팅하는 건 안 돼요. 요거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페어런트에서 스트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상속관계가 아니니까. 이거는 검사를 해줘요. 부모 타입에서 자식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바 컴파일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를 상속받아서 차일드가 만들어진다. 이것까지는 자바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써져 있으니까. 페어런트, 차일드가 페어런트를 확장한다. 그 다음에 another child가 페어런트를 확장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페어런트라고 선언한 변수를 child가 페어런트를 확장하니까 변환할 수 있다. 컴파일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닌 거죠. 실제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를 찾아가 봤더니 얘는 another child였지 child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예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another child였었지 child가 아니다. 그래서 another child를 child로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코드다. 이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코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형성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운캐스팅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바로 위쪽에 이런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는 언어도 차일드겠지. 그래서 여기서 언어도 차일드 쉽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가까이 있으면 이거를 실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오전에 만들었었던 이런 경우. 만약에 메서드 안에서 차일드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는 동작이 있어요. 있다면 인티저일 때 해야 되는 동작, 스트링일 때 해야 되는 동작, 뭐 자동차일 때 해야 될 동작, 그런 게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은 캐스팅을 하고 나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오브젝트가 뭔지 무슨 타입인지 알고 스트링으로 변환할지 인티저로 변환할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선언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는 정말 전달하기 전까지는, 그죠? 여기에다가 값을 전달해주기 전까지는 이 오브젝트가 스트링 오브젝트인지 인티저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자동차 오브젝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가 그거를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주석으로 하고요. 컴파일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코드는 컴파일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행 중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객체가 차일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타입 변환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거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코드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 객체는 차일드가 아니라 어너더 차일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너더 차일드는 차일드로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없다. 캐스트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 여기서는 그 다운 캐스팅이죠. 다운 캐스팅을 할 때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검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가 차일드이면 차일드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맞으면 그 녀석으로 캐스팅을 하는 거고요. 차일드가 여기서 선언한 변수가 차일드 타입이 아니라 another child라고 하는 타입인지 그거를 먼저 검사하고 그 맞는 타입으로 검사해서 맞는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 그런 코드를 써주셔야 안전하게 다운 캐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뭐냐면
instance of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변수 이름을 써주시고요. 변수 이름 써주시고 instance of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써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검사해주는 연산자가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타입 검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코드가 안전한 코드라는 거예요. if child 2가 instance of another child이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까요? 만약에 child이면, 그리고 else if child 2가 instance child 2죠. 죄송합니다. instance of another child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전한 코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child2가 child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누구누구의 인스턴스냐. 인스턴스가 맞으면 true고요. 인스턴스가 맞지 않으면 false. 인 그런 연산자예요. 이것도 연산자입니다. 이항 연산자 중에 하나예요. 왼쪽에 있는 변수가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래서 얘가 true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child 타입으로 해서 얘를 변환하게 되면 테스트 child를 호출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nother child 타입으로 테스팅을 해서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클래스의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죠. 사실 위쪽에서 우리가 썼던 코드도 이것도 위험한 코드인 거예요. 그죠? 차일드 1번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차일드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는 차일드란 보장이 확실하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모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용하는 코드가 바로 지금과 같은 형식입니다.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오브.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이 인스턴스 오브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검사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true나 false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연산자의 수행 결과는 true 또는 false. 그래서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if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if문.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클래스를 하기 전에 요거는 하나 만들어서 할까요?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우리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메서드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패키지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edu.java.inheritance 6번이라고 할게요. 6번째고요.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이번에는 그 패키지 밑에서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 inheritance main 6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6번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inheritance main 6번,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클래스 간단하게 선언 하나만 할게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클래스의 끝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어떻게 오버라이드 하느냐,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보통 오버라이드를 많이 하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to 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코드? 네, 해시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시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equal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toString과 해시코드와 equals 등을 많이 합니다.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자, 일단 저희가 만든 클래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멤버 변수도 없고 생성자도 없고 메서드도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멤버 변수와 생성자 메서드 중에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있죠. 뭐죠? 클래스가 있으면 객체를 생성해야 되니까 생성자가 있는 거죠. 생성자. 네.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까지는 자바 컴파일러가 그냥 자동으로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인트 아무것도 없는 이런 클래스지만, 여기서처럼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지만 우리는 변수 선언할 수가 있고요. 변수 선언할 수 있고 new 포인트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를 불러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점 찍어보세요.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부 다 메서드고요. 메서드고 이름들이 equals, get class, hashcode, notify 등등등등이 있어요. 자, 이 메서드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거냐면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이는 거예요. 포인트 모든 클래스의 부모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시작을 해서 상속받아서 어떤 다른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 거죠. 그럼 오브젝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은, 그리고 그 메서드들이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포인트 클래스에서는 마치 이 모든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메서드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get, 아까 get class라고 하는 게 있었죠. get class가 무엇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타입을 리턴한대요. 클래스라고 하는 타입을 리턴한대요. 자, 이게 뭔지 볼까요? 이게 뭔지? sysout 하세요. sysout. 그리고 이 결과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세요. 네? 뭘 보여주나요? get clas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계도가 어디 있느냐? 포인트 1번에 클래스 설계도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인트 1번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설계도는 as.java.inheritance 6번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포인트 클래스다. 얘는 프로그램이 로딩될 때 메서드 영역에 올라가 있겠죠. 메서드 영역에 디렉토리가 쭉 나눠져 있을 텐데 그 디렉토리 밑에 이런 클래스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해보면 포인트 1번 점 이번에는 to string이라고 하는 걸 써볼게요. to string. 이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포인트 1번이라고 하는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객체들을 출력할 때 봐왔었던 형식이에요. 봐왔었던 형식. 중간에 요거 하나 더 넣을까요? get class hash code to string 이렇게 할게요. get class가 보여주는 게 클래스 이름이고요. 해시 코드가 보여주는 게 뭔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toString은 클래스 이름과 골뱅이와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메서드들을 몇 가지를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출력문의 형태를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것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등등등 그런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toString 밑에다가 프린트문 하나만 더 넣을게요. PT 1번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toString을 출력하는 것과 그냥 출력하는 게 똑같죠. 얘를 출력하는 것과 얘를 출력하는 게 똑같아요. 자, 볼게요. toString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여기만 보세요. 무엇을 보시냐면 무엇을 리턴하는 메서드다? toString 메서드는 어떤 객체에 모든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 메서드는 무엇을 리턴하는 메서드다?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다.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 이게 중요한 거고요. 네. 이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가 어디서 이용되는 거냐면 사실은 얘가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객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println 메서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객체 타입이 들어왔을 때 인티저도 아니고 더블도 아니고 불리언도 아니고 문자열도 아니고 문자열 이외에 다른 객체 타입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프린트 ln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호출하냐 하면 그 객체의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어떤 객체의 toString은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겠죠. 그 toString이 리턴해주는 그 문자열을 전달받아서 화면에 문자열들을 출력해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그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toString 메서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getClas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클래스 이름을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주소값은 자바 런타임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메모리 주소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클래스는 toString 메서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클래스 이름 더하기 골뱅이 더하기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toString 메서드가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getClass를 사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알아내고 자바 런타임이 관리해주는 주소값을 알아내고 그래서 골뱅이 중간에 붙여가지고 이런 모양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게 그게 toString 메서드예요. 그러면 프린트 ln은 객체가 들어왔을 때 그 객체의 toString을 먼저 호출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을 전달받게 되고요. 그 전달받은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버리면 그러면 출력문의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문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했었죠. 언제 이번 주 전화번호 구할 때 연락처 프로그램 할 때 그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toString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toString만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프린트문 안에다가 컨택트를 넣었더니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system.out.println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갖는 메서드. 오브젝트 메서드는 그 파라미터에 전달된 객체에서 toString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메서드를 호출하고요. 그 toString 메서드가 객체의 toString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콘솔 창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썼던 게 사실은 이 코드가 이거랑 똑같았던 거예요.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해 주세요를 프린트 ln이 알아서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클래스를 작성할 때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 출력 부분의 형식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스를 만들고서 오브젝트에 있는 메서드 중에서 제일 먼저 오버라이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toString이에요.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하는 것은 이따가 여기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그 멤버 변수들 만들어 보고요. 메서드 몇 개만 만들고 할 때 그때 toString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